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경남 진주에서 50대 남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에 붙잡혔는데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3년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연평균 109건에 이르고요. 이 가운데 살인사건은 3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번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전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묻지마 살인사건이 끊이질 않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사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력사무소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전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아침 6시 정확하게 25분경이죠. 예.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남강지구대, 네. 진주 남강지구대라는 갔는데 남강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죠. 살인사건이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인력사무소 안에 두 분이 사망을 하셨고 한 예. 분은 오른쪽 어깨에 굉장히 큰 중상을 입으시고 그래서 있는데 우선 그 구호 조치를 한 다른 직원이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범인이 도주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혈흔이 묻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변을 수색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을 발견하고 300m 전방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범죄 당시에 굉장히 큰 소리로 개성을 지르고 그다음에 그 흑사의 깡패다. 우리 한국 여자들 다 잡아간다. 네. 이런 형태의 말을 하고 그다음에 체포 당시 큰 반항은 안 했지만 역시 어떤 그 개성을 지르는 예. 이런 형태의 그 특이사항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잠시만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 건데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0m, 그러니까 범행 현장부터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건데요. 네. 붙잡힐 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범인은 어제 이미 재래시장에서 32cm의 굉장히 애리한 그 핵화를 예. 준비를 해서 예. 소지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오늘 아침 6시 반경이면 예. 인력사무소에 많은 그 중국 동포를 포함한 그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이는 시간대,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범인은 이전부터 몇 개월 동안 경기도 수원에서 내려와서 진주에 혼자 호텔, 여관에서 근무를 예. 잠을 잤죠. 숙식을. 그리고 나서 이곳에 몇 달간 다니면서 일을 배당을 받고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정확하게 계획성을 가진 그런 범행이었다. 그리고 300m 도주를 할 때 아마 그 혈흔이 묻은 옷을 버리지 못하고 도주를 했던 상황에서 체포된 걸로 예. 이렇게 보입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했을까? 이 범행 동기도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좀 횡설수설하는 모양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좀 네. 확인해 볼까요? 흑사회 깡패다. 네. 한국 여자 다 잡아간다. 네. 좀 알 수 없는 얘기를 아니, 하는 흑사회가 거죠. 뭡니까? 흑사회가 네, 뭔가요? 흑사회는 네. 뭐냐면 중국 강동성이라든가 일부 지역의 조직폭력배 이름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두 분 아시겠지만 삼합회란 말씀은 들어봤죠. 예, 예. 중국의 유명한 조직폭력배, 그와 똑같은 중국의 흑사회라는 깡패 조직입니다. 예. 이 깡패 조직을 얘기를 할 때는 2년 전에 부인과 이혼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일거리를 찾아서 수원에서 떠나서 진주로 왔다 할 때 개인적으로 유출해 보면 수원에도 역시 중국 동포들이 몇만 명이 거주하는 집단 지역이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원춘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춘풍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죠. 예. 물론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피해자가 또 한 분이 중국 동포가 피해를 당했다. 예. 그리고 범행을 할 때 예. 흑사회를 거론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여성 다 잡아간다. 흑사회 네. 깡패 다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측면으로 봐서 아마 그쪽에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거나 어떤 피해의식이나 어떤 감정이나 원한의 골이
깊이 패인 게 아닌가 네. 이런 측면을 단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피해자 전 씨가 보면은 말이 좀 이상하고요. 행동도 이상하고 네. 경찰은 정신 이상에 의한 범행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긴급 조회를 의뢰했고요. 예. 술을 먹었거나 아니면 마약에 취한 사람의 행동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밀 감식을 해봤는데 마약의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음성 반응. 그 시약 검사 해본 바 네. 그리고 술도 먹지 않은 걸로 이렇게 예. 판명이 됐고 다만 조사를 할 당시나 체포 당시나 범행 당시에 뭐 개성을 지르거나 행설수설하는 내용으로 봐서 일종의 정신질환은 있다 이렇게 측면을 보고 있는데 네. 예. 지금 그 회신이 오면은 좀 더 정확한 정신질환 전력이냐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술이나 마약이 아니고 횡설수설한다. 그러면 정신 이상일 가능성도 지금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정신 이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판명이 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사실상 겁니까? 요즘은 추세가 그 살인 사건, 존비속 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 사건은 5년 이상 무기 사형에 처하는 그런 중한 처벌을 하고 있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정신 질환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의 감면이나 감경을 필요적 감경이나 감면을 예.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의적인 어떤 행위를 보기 때문에 다만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신 질환 그 당시 어떤 심신 상실의 상태인지 아닌지 예. 이걸 판단하는 정확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아마 형을 감경하거나 감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무서운 이 사건인데 자, 마지막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예. 묻지마 범죄. 2012년과 2013년에 한 해에 묻지마 범죄가 연평균 109건이 발생했고 네. 살인 사건도 30건이 넘었거든요. 네. 이 이게 묻지마 범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단적인 예로 2년 전에 서초 경찰서 관내에서 일어난 예. 잠원동 27세 된 여성이 퇴근했죠. 근데 집 앞에서 갑자기 미국의 그 유명 대학을 3학년까지 예. 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개임을 하고 있던 청년이 갑자기 집에서 흉기를 꺼내서 그 골목 입구에서 그 여성을 발견하고 집에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살해를 한 케이스가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역시 묻지마 살인 사건은 이런 그 1년에 보통 지금 검찰청 통계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30여 건 발생을 합니다. 30여. 연간. 그리고 70여 명 정도가 묻지마 범행에 예. 피해를 보는 형태인데 예. 이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이런 분들이 바로 사람을 정확하게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못 놓고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예. 두리번거리는 이런 형태인데 그리고 갑자기 다가와서 흉기로 이런 그 폭행을 가하거나 가해를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밤 같으면 보안등이 켜져 있는 장소 그다음에 2인 이상의 행동을 하고 또 여성이 혼자 MP3나 이런 스마트폰에 그 취해서 걷는 이런 행동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자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분들은 표시가 겉으로 나지 하지만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상대방 눈을 제대로 못 보는 형태. 예.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피해야 되고 이럴 경우 빨리 피해서 신고를 하시고 특히 으슥한 곳이나 어두운 곳, 그다음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은 피하는 게 아마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누구든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는 범죄 중에서 아마 가장 무서운 범죄가 아닐까 싶은데요.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번 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